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경기가 나쁠 때는 미디어에 더 의존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는 경우 그 충격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약한 고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론의 의제 설정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 리뷰와의 시간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소식 가운데 요즘 금리 뉴스가 가장 많습니다. 물가에 환율까지 올라서 삼고 위기라고 하는데 금리 관련 YTN 보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금리 관련 뉴스가 사실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여러 경제 상황에 미친 여파가 아주 크거든요.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 근간인 수출을 포함해서 전체 경제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게다가 시청자 개개인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금융권 대출 조금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이 시청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여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참 정부에서는 다양하게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기는 한데요. 체감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 소비도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고요. 또 한국은행도 지난 7월 13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7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6.3%로 1998년 11월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제 초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보도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거나 막연한 공포심에 일상이나 우리 이 주변 생활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이게 막연한 두려움만 주기보다는 전망을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YTN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러한 시기에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무겁고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정확히 포착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설해 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시민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고발해내는 역할도 해주셔야지 됩니다. 예. 세 번째,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비평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 YTN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까? 네, 최근 그 한미 금리 역전 관련 보도에서 이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언론사별로 대안이 조금 다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묘책이 없이 각자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다루는 언론도 있고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나 구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의 대부분은 이제 보통 연구들에서 국내 언론들이 장기적인 전망이나 분석 이런 거를 담은 경제 뉴스를 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인데요. 예. 금리 인상이 그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향후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의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뉴스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균형이 좀 잘 맞춰져야겠습니다. 예. 이 전체 언론에 대한 보도 경향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YTN 기사들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셨네요. 어떻습니까? 먼저 집값 대세 하락기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는데 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현상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는 청약으로 예. 또 그다음에 1주택자는 선매도 후 매수로 또 다주택자들은 집을 정리하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그 각각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도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YTN이 이어갔습니다. 작을수록 인기, 부동산 시장이 달라졌다라는 제목, 그다음에 거래 가뭄에도 소형 아파트 인기,
이유는이란 제목, 또 상암동 복덕방에서는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꿈틀 이런 제목들의 보도였거든요. 서울시가 2013년 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세가 기대 심리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는 아직까지 따라붙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했습니다. 예. 금리가 요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기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경제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취재 좀 잘한 편인가요? 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 시장과 맞물려 대출 관련 소식까지도 또 보도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7월 31일 빅스텝의 고정 뛰어넘은 변동금리 대출 구조 바뀌나 아마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대출 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고정금리가 대체로 높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금리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예. 이례적인 그 대출 구조 아주 심각한데요. 이 상황을 4대 시중은행 그리고 가계대출의 고정 변동금리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에서 이제 사례를 다루는데 사례에서 소개된 30대의 경우처럼 고정에서 변동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출자들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해서 좀 정보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전월세 문제죠. 예. 이 문제를 다룬 뉴스가 있었는데요. 7월 20일 보도입니다. 깡통 전세 현상 심화 우려에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서라는 제목. 그다음에 같은 날 매매 가격과 똑같은 전세값 깡통 전세 비상이라는 제목. 이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보통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예.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지금 이제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의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이 담긴 대책 발표가 뭐 곧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뉴스에서 전했는데요. 이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런 보도가 예.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매번 혼나기만 했는데 좋은 얘기 나와서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연결돼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경제부 기자들이 요즘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우리 같은 모든 기자들한테 공통되게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특히 경제부 기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경제 관련 이슈가 언제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단순히 수치만 보고 기사를 작성하면 실제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어떨 때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부 기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듣는 노력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 저희 YTN 해설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예, 대담이나 해설 보도는 항상 YTN의 강점으로 지목되잖아요. 이번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해설이나 대담을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앵커들께서 시청자의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경제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여러 보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경제 전문가나 뭐 금융회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저 같은 경제 문외한들도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또 그 영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가끔은 YTN의 경제부 기자들이나 PD님들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취재 사실을 바탕으로 해설까지 전달력 있게 전달을 해주셔서 아까 이 해설위원님께서 꼭 현장을 확인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생생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그 선생님으로서 저는 굿모닝 경제와 뉴스라이더 네. 이걸 보면서 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네. 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출연하셨던 굿모닝 경제, 가계 변동금리 비중 낮춘다, 소상공인의 41조 지원, 이 프로그램이 특히 저는 유익했고요. 예. 뉴스라이더, 미 연준 2달 연속 0.7%포인트 금리 인상, 우리도 연속 빅스텝,
이 보도도 참 좋았습니다. 예, 이 굿모닝 경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아침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거든요. 어떻게 정부 정책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결하고 유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세계 경제 흐름과 시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짚어주는지 그 정책이 적절한지를 논평하는 것은 사실 언론사의 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요. 예. YTN의 보도들에서 이런 정부 발표를 그냥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도가 현장 영상 플러스, 추경호, 서민층 애로 덜어주기 위한 금리 인하 조치 마련. 7월 14일 윤 금리 인상, 약자의 전가 안 돼, 상환 부담 낮출 것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면 여야 정치인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토론이나 대담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네. 더 뉴스 역대급 대기업 부자 감세 국회 문턱 넘을까 요 보도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정부 여당의 소득세 개편안과 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세 인하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정책은 거시경제와 서민경제 실태를 기반으로 언론이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또 논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예.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중개자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논쟁을 전달하는 것은 정책의 이 본질에 대한 논점을 오히려 흐리고 정치 진영의 논쟁으로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예. 됐습니다. 조금 빠른 분석 그리고 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긴 하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앞서 지적하신 건 굉장히 공감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관련 뉴스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언론이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도 쉽게 풀어줘야 하고요. 주요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경제부뿐만 아니라 저희 해설위원실에서도 좀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의제 설정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보도는요, 국민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언론은 미래 경제를 예측함에 있어 의제 설정자 역할보다는 그 경기의 흐름만을 쫓아가는 의제 추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제 관련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 그런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전 교수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 IMF 외환 위기의 교훈 상기할 때. 지금의 경제 상황은 약 25년 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행사하고 또 막대한 이익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때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날카로운 시각과 냉철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명한 관점이 있는 YTN의 경제 분야 보도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